시청자 여러분, 여명숙 황장수의 앵그리 독스 시간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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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조국이 어제 집을 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녹화는 일찍 화요일 날 하고 있네요. 조국이 집을 갔는데, 이제 집에 갈 때는 차에서 내릴 때 지가 가방 들고 가더만요. 네. 여태까지 뭐 맨날 그 백팩 메고 혼자 쇼할 때도 그럴 때만 그랬고, 정식으로 출근할 때는 네. 옆에서 가방 모찌 차에서 내릴 때, 네. 뭐 집에 갈 때도 다 빈손으로 오고 가방 모찌들이 들고 다니는데, 이제 어제 집에 갈 때는 지가 들고 가더라. 장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참 제가 사실 좀 된 사람이면 조국쯤 되면 사실은 가방도 지가 들고 타고 우산도 지가 들고 타고 집 앞에 수행 비서는 오지 마라 하고. 아니 그래야 뭐 그 뭐지 기본이거든요. 그 주진우랑 만날 때 네. 뭐 휴일날 관용차 타고 거기 뭐 이렇게 딱 의전 받아가면서 가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휴일날은 차를 쓰거나 비서를 네. 불러내거나 기사를 불러내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근데 그걸 뭐 어떻게 또 이제 뭐 문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뭐 아유 뭐 저기 뭐 표창장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그 위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하는데 뭐 네, 그런 건 뭐 문제도 안 되겠죠. 문제도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조국이 이제 그 가방 들고 쓸쓸히 집에 올라가가 이제 그때가 4시쯤이래요. 네. 6시 7분에 집에서 나왔는데 청와대에서 문이 오후 월요일 날 오후 5시 28분에 이 사표를 수리했대요. 5시 38분에. 네. 조국이가 이제 학교에 업무 문 닫기 2분 전 네. 5시 58분에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대단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6시가 보통 업무 땡 하잖아요. 학교 공무원이 제일 정말 제일 편하다잖아요. 이야. 그런데 학교 공무원들이 6시 되면 집에 가버릴까 봐 5시 58분에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끈대고 있다가 청와대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 몇 시에 하노 몇 시에 하노 전화 걸다가 수리했다 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복직 신청서를 지가 쳐가 그냥 학교로 보내버린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서울대는 그걸 봤습니까? 뭐 그걸 뭐 심사를 해야 되나요? 아니 뭐 심사할 것도 없이 자동방으로 그냥 서울대라서 교수들이 좀 권위적이고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서 좀 문제가 있는 교수 2명을 저렇게 3년을 싸워서 쫓아냈어요. 학생이? 예, 학생이. 복학생 나부랭이가? 3년을 싸웠어. 학원 자주화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갖고 네. 3년을 심지어 서울대 본관에다가 시커먼 스프레이로 바닥 밑에 다 막 총장 물러가라 하고 욕도 쓰고 했어요. 뭐 문제가 있는 비리 교수였어요? 아니 뭐 문제가 좀 있었는데 막 그건 막 이제 과거 일이니까 조국에 비하니까 근데 그 별 문제도 아니었어. 그래서 그렇죠. 내가 그렇죠. 이 마음에 이 부채감이 좀 들어요. 이야. 그랬는데 지금 서울대 학생들이 지금 조국이 복학 신청을 했다면 오늘쯤에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를 쳐야 되는데 뭐 기껏해야 뭐 수업 거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 자기들끼리의 커뮤니티에 글이나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뭐 총학하고는 전혀 다른 뭐 보이스를 낼 테니까 총학은 완전 또 그 뭐 구조적으로 지금 전부 다 사실상 이 뭐 문재인과 뭐 그의 일당들 이렇게 뭐 같은 노선을 걷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한 달에 865만 원인데 지 사정 때문에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 정무 민정수석을 마치고 한 40일 정도 쉴 동안에 복학 신청을 안 했으면 지난번에도 한 1,000만 원을 안 받아가고 40일 동안에 그리고 이번에도 솔직히 말하면 복학 신청을 안 하고 뭐 하더라도 이번 학기가 끝나고 하는 게 양심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죠. 그렇죠. 왜? 그렇죠. 강의도 지가 지난번에 다시 복학했다가 또 휴학, 예? 그 뭡니까? 학교에 휴직 신청서를 내는 바람에 그래서 학교는 조구한테 1,000만 원만 떼이고 심지어 뭐 추석 보너스까지도 좀 줬을 거고 떼이고 그 다음에 또 이번 학기 내내 다시 복직했다 하면 또 줘야 되잖아요. 돈은. 뭘 865만 원씩 줘야 된대요. 그 영악하면 도대체 그냥 뭐 집안 내력인가요? 아니면 그 집 식구들만
유별나게 어디서 과외를 받았나? 아니, 양심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국이 네. 이제 말이라도 페이스북 좋아했으니까 페이스북에 지난번에 받은 1,000만 원이나 이번 달에 받은 865만 원은 동문회에서 장학금 받는 거 좋아했으니까 동문회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딸이 받아갔던 장학금 400만 원씩 두 번도 동문회에 내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이게 조금은 아니 뭐 운동학원도 기부한다고 그랬다가 다 없어졌잖아요. 44억 내놓겠다고 동생이 이야기했다가 지금 뭐 다 그냥 입 닦았다 그러더라고요. 참 뻔뻔하기가 그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 복직한 것도 참 기염을 할 일이지만 그 막 초를 다퉈가면서 하루라도 월급을 더 받기 때문일까요? 난 저 학교에 돌아갈까 그 생각을 했는데 뭐 여지없이 이렇게 살아야 사람은 손해를 안 보고 뭐 길게 세게 그렇게 살 수 있다. 뭐 이거를 지금 후학들에게 보여주는 건 같아요. 지난번에 보면 굳이 다시 또 저기 휴직계를 내고 사퇴를 안 하고 장관으로 네. 오고 이런 건 뭐겠어요? 지도 계산이 있었지. 아니 뭐 서울대가 뭐 저기 뭐 양아치 클럽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 서울대 원래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혈세로 제가 다니는 오늘 학교들. 이야기했어요. 서울대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이가 뭐 지금 20대인 애들도 서울대 나오고 하면 남들보다 훨씬 좋은 직장이나 좋은 사회적 지위를 가질 거고 걔들이 40, 50, 60 되면 한국 사회에 또 초상류층을 이룩할 건데 근데 지금 20대 때 눈꽃만큼이라도 정의를 보이지 않으면 나중에 4, 5, 60대 가가지고 걔들이 어떤 타락한 삶을 사겠어요? 조국스럽다고 해야죠. 조국스럽. 네, 그런데 이 지금 사실은 오늘쯤 되면 조국이 복학했다 하면 학생들이 모임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집회하는 놈도 하나 있고 이래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서울대가 기득권에 지금 자식들의 집단 비슷하게 돼가고 있어요. 저렇게 사실 들어온 그렇죠. 애들 중에 그냥 들어오기는 시험 어려운데, 쳐서 저희는. 그러니까 정시로 들어온 애도 부잣집 애들이고 또 수시로 들어온 애도 극소수만 빼고는 대부분 상류층 애들이라. 네, 상당히 지금 설득력 있는 얘기죠. 그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월등히 상류층이 많다고 하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상류층 애들이 상류에 살아가는 모습에 전형을 보인 조국에 크게 저항감을 못 느끼는 거. 그러면 서울대 무슨 뭐 교시가 바꿔야죠. 진리는 나의 빛이 아니라 뭐 돈이 나의 빛이라든지 욕망은 나의 빛이라든지 뭐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뭐 어제 딱 그 조국 사태 뉴스가 떴는데 사실 그 이제 빅데이터를 보니까 그 시간대에 또 저 뭐 배우 아무개 양이 또 자살을 했잖아요. 예, 설리세요. 예. 그랬는데 보니까 그거의 그 조회수가 이 조국 사태에 관한 이 뉴스보다 예. 30배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프가 그냥 뭐 이렇게 스파이크가 이렇게 탁 올라가는데 야, 이게 지금 이게 예. 우리나라 현실이고 예. 여론의 현실이고 이거를 예. 뉴스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딱 이만큼이구나. 예. 그런 거를 좀 저기 보수 진영도 생각을 해서 예. 싸움의 방식이라든지 뭐 이 전투의 컨텐츠라든지 예. 이런 걸 좀 잘 설계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아까 뭐 저기 조국의 뻔뻔함에 대해서 오자마자 집에 오자마자 정말 몇 분 안에 자 2분 전에 딱 이렇게 때려 넣었다 그랬잖아요. 팩스로 자기 복직한다고.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아주 뭐 애교스러운 일이고 나올 때 보세요. 자기 뭐 사퇴의 변에 대해서 뭐 나 이제 뭐 모든 짐을 다 졌었는데 무슨 어린 양 순교자 코스프레를 하잖아요. 뭐 불쏘시개가 되겠다. 불쏘시개는 검찰이 조사해가지고 그 니네들 하나 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자. 예. 그걸 보여주자.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검찰을 방해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맨날 국민들이 아우성 치는 거 그게 사실이고 예. 그 다음에 니네는 니네가 뭐 자발적으로 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니네가 불쏘시개가 되는 게 아니라 니네는 버려져야 될 그 나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태우는 의미에서 불쏘시개지. 근데 뭐 엉망진창이잖아요. 이 담론 자체를 갖다가 자기네들끼리 이제 프레임 주작질을 해가지고 하는데 딱 나올 때 뭐 당정청이 세팅한 것도 그 전날 발을 뒤집더니 이제 그 다음날 뉴스도 같이 뭐 흘리더만요. 그거를. 그래서 또 윤석열도 같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린 만푼업치도 없는 수작질인데 그걸 막아야죠, 국민들이.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역전은 여건이 조국을 사퇴시키고 이 국면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거대한 꼼수죠. 지금 거대 꼼수죠. 예. 거대 계속 몰려오다가 지금 한 2달 이상을 네. 드디어 이제 반격에 나서기 위해서 조국을 뺐다. 그래서 뭐 조국이 잘리느냐 무슨 뭐 여건에서 뭐 먼저 조국을 잘랐느냐 하는 부분에는 그럼 뭐 조국이야말로 이거 붙들고 있을 수 있으면 계속 붙들고 있을라 했겠죠. 그랬을 것 그런데 같아요. 아마 예. 문이 이제 조국한테 체면은 충분히 세워줬고 문은 지지율이 자기한테는 생명이에요. 근데 지지율이 이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가고 민주당 지지율이 한국당하고 비스무리해져 가는 그런 조사도 나오고 또 자체 조사도 하고 있을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 자체 조사해 보니까 좀 심각한 지경에 가고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으니까 조국을 보고 이제는 보호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아마 민주당의 일부 또 뭐 이해찬, 이낙연 등이 이제 대통령에게 건의해라 하는 모양새를 갖다가 저걸 내보내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순수하게 나갈 그럴 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조국 입장에서는 장관도 적어도 36일입니까? 네. 보장을 해줬지. 심지어 윤석열이 비리까지도 까줬지. 뭐 별로 통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거 실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 완전 주작질이라 사실 죄를 벌은 거죠. 매를 벌은 거지. 범죄를 하나 더 추가한 거고. 또 서초동에 관제 데모하면서 또 좀비들도 많이 모아줬지. 그러니까 좀비들하고 같이 그 같은 좀비들 돈을 모아서 벌고 이제 집회하는데 그게 돈이 엄청 들어간 집회예요. 그게 얼마나 불이한 겁니까? 그러니까 불의의 표상으로 딱 이렇게 중앙에 박힌 건데 그런 점에서 자기가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이 한 몸 던져서 구했다는 게 그런 뜻인가? 그래서 손피켓이 가니까 기자가 산더미처럼 쌓이가 있더래요. 사람들이 그리 왔는데. 지금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뭐 돈에 구애받지 않고 집회했다는 거. LED 큰 전광판이 네. 동서남북으로 다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우 돈만 있으면 저도 그렇게 집회 잘할 수 있죠. 원래 돈이 없어서 좌파 못하지. 집회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렇게 돈이. 그래서 또 조직적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또 이상한 뭐 꽃봉오리 합창단 같은 그런 애들 보세요. 그 맨정신으로 걔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을 다 뭘로 이렇게 백업을 했겠으면 가수 와서 노래 부르고 개그맨이 사회 보고 그래 빛과 번쩍하게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단 맨 탑에서 내려가라. 뭐 지령 받고서 한다면 뭐가 안 되겠어요? 그럼 대통령이 뭐 거기는 국민이고 이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심심해서 뭐 마실 나왔다고 광화문에 마실 나왔다고 생각하나 보지. 그래서 이제 여기 공수처를 설치해가 보장을 조국한테 해줬겠죠. 지금 검찰이 수사한 거를 공수처가 다 가져오고 그래서 29일 날 공수처를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쳤죠. 29일 날 통과시켜서 그냥 국회에 법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통과되면 30일부터 공수처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30일 날 공수처장 임명해서요. 또 자기들 무슨 민변 변호사들 한 몇십 명 임명해버리면 그럼 공수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29일 날 뭘 한다는 것까지는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조국이 일단 나갔으니까 뭐 작은 성취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국 하나 주는 액션을 하면서 얘는 좀 이따 부활하래야 뭐 거의 이런 수준이잖아요. 나는 뭐 떠나노라 내가 뭐 정말 매일매일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서 겨우겨우 뭐 삶을 겨우겨우 연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난 이제 뭐 탁 놓고 하는데 뒤는 알아서 니들이 해라 뭐 이런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게 뭐겠어요? 총선에 나가거나 뭐 대선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니들이 알아서 모시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국당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정경심이가 도대체 뭘 노리고 정경심이가 시간을 끌고 있는가? 그게 내가 봤을 때 너무 웃기죠. 최대한 정경심이 기소 시점 그러니까 정경심이 그 영장 청구 시점 구속 시점을 늦추어가 그래서 검찰이 정경심을 하자마자 곧바로 이제 저기 뭡니까 그걸 청구해 가지고 그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 공수처법을 그래서 정경심이 건을 검찰로 보고 공수처로 보내라.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겠다. 남은 수사도 우리가 하고 그리고 공소 유지도 법원도 우리가 상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갖고 오라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느닷없이 윤석열의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에 돌입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통과된 법을 가지고 만드는 기구에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공수처가 이게 보위부 같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게슈타포고. 근데 이걸 어떻게 그냥 내버려두고 한국당은 이렇게 여유 있게 뭐 결국 국민의 함성이 통했다. 뭐 이런 아니 그렇게 한가해요? 지금 뭐 본인들은 뭐 때문에 거기 있는지 모르시나?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뭘 노리고 이렇게 했는가를 봤을 때 궁극적으로 노림수의 핵심이 공수처에 이 윤석열을 이제 정권이 쫓아내는 것보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공수처에서 윤석열에게 투서가 들어갑니다. 지금 벌써 떠들잖아요. 윤석열의 뭐 처가와 관련되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집으로 떠드는 변호사도 있잖아요. 너나 잘 살으라 그랬어요. 너나 네 집 구석이나 잘 건사해 이것들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소를 하고 공수처에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조국 사건 건은 다 가져와서 자기들이 이제 법원하고 사바사바하고 자 이렇게 해주겠다고 조국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국이 내가 빨리 물러나야 이 타이밍에 공수처를 빨리 하겠구나. 내가 있는 한은 공수처 통과가 어려울 거니까. 그래서 조국은 나름 이제 계산을 했죠. 이제 그러고 정경심은 이제 누워서 침대 축구하는 거죠. 지금 오늘 주진우가 화요일 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경심이 내종량이다, 뭐 내경색이다, 진짜요? 뭐 그런 이야기를 주진우가 했어요. 기가 막혀. 그 집 식구들은 뭐 그냥 이제 아프다는 말도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쪽에서 용어를 하도 더럽혀놔서 쓰지 말아야겠어요. 그 동생인지 뭔지는 뭐 허리 디스크라고 그 떨더니 결국은 왜 목에다가 그거를 감고 나와요? 디스크용 그 보호대를 아주 가지가지를 해요. 근데 갑자기 뭐 아프다 그러면서 아니 아프면 뭐 죽어 나갈 만큼 아파요? 죽어 나갈 만큼 아파도 수산 받아야 되잖아요. 지 마음대로 거기 휘젓고 다니면서 뭐 남편 집에 왔다고 왜가 뭐 밥하러 가요? 수산 받다 말고? 뭐 개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니네 같은 애들 그따위로 하는 거 뭐 범죄 혐의가 그렇게 많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행위가 명백한데도 그러고서 집에 가고 니네 맘대로 하는 거 그런 애들 잡으라고 공수처에 있는 거고 윤석열 자체가 공수처야 이것들아. 자 지금 주진우가 그 말을 했는데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오늘 정경심 변호인에 의하면 MRI 검사를 통해 뇌종양,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제 정경심이 구속되지 않겠다고 딱 이렇게 한 자락을 깔아놓은 거예요. 온 국민이 얘네들 때문에 지금 뇌종양 걸리게 생겼는데 뭐 어떡합니까? 우리는 위자료를 어디서 받아요? 문재인이 주나? 2004년에 뭐 유학 시절 강도 이야기가 또 등장하고 그래서 뇌종양, 뇌경색이 유학 시절 강도 당하려다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들어누워서 지금 몸을 핑계대고 구속을 피한 다음에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최대한 검찰의 공소유지 아마 더 이상 제가 봤을 때 정경심이가 조사 못 받겠다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 저렇게 사악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저 집구석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있다고 하는지 정말 이거 지금 온 국민 암 걸리게 만드는 프로젝트 같아요. 이거는. 물러가고 나서 더 부활을 채우는 사람들인데 조국은 이 사태 발표 전에 자기 지인들한테 내 가족이 도륙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륙을 당했다. 도륙을 당했다라는 거는 억울하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가 강도 도적 같은 놈이 와서 완전히 이렇게 죽였다. 잔혹하게 죽였다. 이럴 때 도륙을 당했다. 기가 막히네요. 예. 아니, 그건 또 공지영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뭐 한 가족을 살해했다라느니. 공지영은 왜 조국 건에 유시민만큼 이해 안 가는 사람이 둘인데 저렇게 나서가지고 네 가족이나 신경 쓰세요 하는 게 사람들 말이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살해를 당했다는 뭘 노리고서.
참 조국은 그런 표현을 쓴다면 당한 거는 국민이에요. 저런 예. 걸 보면서 매일매일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러잖아요. 다. 예. 자, 검찰이요. 어제 밤부터 뭐 이 정 교수 노트북이 이미 검찰에 확보돼서 정경심이가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 조사를 받을 때 제시됐다 이랬는데 검찰은 이 노트북을 지금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속지 않도록 떡밥 안 물도록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노트북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로도 차고 넘치잖아요. 어제 그 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정경심이 갔을 때 검찰이 정경심이 코링코 등과 통화할 때 자기 전화를 자기가 녹음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걸 갖다가 또 녹음을 빼가지고 네. 어디 넣어놨던 모양입니다. 네. 그게 압수됐대요. 그래서 뭐 중요한 자료네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정경심이 아니다라고 잡았다면 정경심이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이건 네 목소리가 코링코의 이상훈이나 이 범동이하고 조범동이하고 통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이 물어봐요. 그때마다 입을 다물고 더 이상 진술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를 상대로 이게 국가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 검찰분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냐고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장관 마누라라는 게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CCTV 보여줘도 뭐 아니라고 잡아떼고 하면은 아니라 하다가 증거를 보여줬는데 뭐 자기 아니라고 하거나 모른다고 하거나 야 이거는 뭐 진짜 뭐 아주 엽기적인 사이코 드라마도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을 자기들 나름대로 코너로 몰기 위해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의사를 구워 삼든지 어쩐지 했는지 뇌경색 뇌종양 진단서를 받아놨다. 이렇게 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뇌종양 뇌경색 환자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제 이랬다가 판사가 만약에 그걸 보고 영장을 기각시키면 그거 있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영장 기각 사유예요? 아니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뭐 기각을 할 때 뭐 구속돼서 감방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몸 상태다. 진짜 그렇게 판단되면 기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전에 그 빵에 간 사람들은 뭐 청와대 출신으로 빵에 간 사람 한둘이에요? 아니 뭐 회장님들도 다 들어누웠지만은 네. 이제 그래갖고 판사가 기각시키면 검찰이 뭐 다 죽어가는 사람을 영장 청구했다 이제 또 이렇게 몰아가. 그리고 정경심은 아마 어제 저 정경심이 뭐 나간 게 노트북이 발견돼서가 아니라 검찰의 코링코나 사모펀드 회사 설립에 대해 자기가 생각한 이상으로 검찰이 많이 알고 있더라. 네. 그래서 그걸 물으니까 더 이상 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아니 그렇다고 지 맘대로 들락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사퇴했다고 정말 이해가 옆에 안 가. 변호사가 뭐 수시로 문자를 주고 받았으니까 알려줬겠죠. 아, 남편 사퇴해서 가겠다고 그냥 조서도 안 보고 가버린 거예요. 그럼 뭐 꽁치 보러 가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조서 못 받겠다. 기가 막혀. 이제 기가 이렇게 막혀, 진짜. 낮아빠지고 그리고 이제 뭐 진단서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침대에서 누워서 이제 개기겠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하고의 관계에서 진술한 내용, 즉 검찰의 사모펀드나 코링코와 관련해서 이 정경심이가 뭐 문제 있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없도록 만들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조작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들락거리는 게. 저도 검찰 가서 조사 받아봤고 소장님도 그런 거 많이 나는 해보셨죠? 뭐 수도 없이 받았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자, 이건 뭐 법꾸라지도 이런 법꾸라지가 있는 게 아니고 전번에 무슨 법꾸라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최순실 때 네. 김기춘 뭐 신하 이름. 근데 이 정경심이나 조국 가족이 지금 하고 있는 법꾸라지는 그때 법꾸라지는 꾸라지가 아니에요. 이 진짜 오리지널 꾸라지들이 나타난 법꾸라지. 그 말로도 이거는 뭐 표현이 너무 약합니다. 이게 좌파들은 이렇게 늘 용어를 자기네들 선점하고 그다음에 상대를 공격할 때
아주 그 비틀린 조롱들을 하잖아요. 그 근거가 없는. 여긴 근거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어휘들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하나 참고 넘어가다가 정말 온 국민 다 암에 걸려가지고서 수명 단축될 것 같아요. 이것들 때문에 뭐 이러고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도대체? 자, 그런데 갑자기 온 지금 정권의 따라지들, 찌끄레기들이 다 나와가지고 지금 정경심 중병을 주장하고 있어요. 주진우, 김종민부터 시작해서 막 전부 다 등장해서 정경심이가 충격을 받아서 펑펑 울다가 병원으로 갔다고. 진짜 평소에 정경심 사진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신체 발부가 아니 그 건강해 무거운 보여요. 컴퓨터하고 서류 뭉치를 이따만한 거를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세요. 나가는 거를 드나드는 거를. 야, 그럼 뭐 한밤중에 뭐 저기 어디까지 서울서 어디까지 달려가고 뭐 이런다면서요. 또 반바지 입고서도 뭐 어디 아픈 사람이 뭐 이렇게 추위를 타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뭐 핫팬츠를 입고서 그냥 그것도 뭐 젊은 남자랑 그러고서 밤에 말이야. 밤에 잘 나가고 어디가 아픈데? 그런데 아프든지 말든 그리고 아프든지 말든지 그 네 사정이고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혐의 사실에 대해서 그걸 조사를 제대로 받고 죄값 받아야 될 것이면 그걸 받으라고 온 국민 좀 미치게 하지 말고. 근데 지금 조국 사태도 아내 건강 악화가 결정적이었었거든.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 그거 또 즙작이지 아닙니까? 다 요리조리 거짓말 시키고 하다가 안 되면은 즙을 짜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지금 허리 아프다 그러고서 동생은 왜 목을 잡고 나와? 좀 이따 까먹었나 보지. 고개 요리조리 확확 돌리고 담배도 잘 펴대다가 아참 나 아픈 코스프레 중이었지. 그러고서 다시 여기 잡고 오고. 참. 지금 이제 이 완전히 진짜 온 가족이 그야말로 왕법꾸라지가 됐는데 미꾸라지 중에 특별히 큰 게 있어요. 장어만한 미꾸라지 보셨어요? 징그러워. 못 봤어요. 난 원래 봤어요. 미꾸라지 싫어하는 데다가 옛날에 저기 저 시골에 이렇게 막 개천에 물이 고인데 이런 데가 이제 빼짝 여름에 말라 가면 물이 이제 요만큼만 남고 개천이 다 말랄 때가 있어. 가뭄에. 그럼 물 조금 있는데 미꾸라지들이 엄청 모여 있거든요. 거기에 돌 밑에 좀 팔면 누런 시커멓 쭉쭉한 미꾸라지가 이만한 게 나와요. 징그럽다. 그 처음엔 장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꾸라지더라고. 그건 어디다 써요? 그거 뭐 먹지도 못하죠. 너무 징그럽고 네, 색감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 왕 미꾸라지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 가족이요. 자,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 법을 조국은 이제 물러나서 더 법을 농단하고 있어요. 장관 때는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다가 물러나서 더 농단하고 있는데. 이제 손가락 부러질 때까지 패북질 하겠네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쪽은 답이 없는 작자들이고요. 지금 이제 조국 나가라, 그다음에 문재인 나가라. 지금 이런 구호는 이제 식상하고 이제 윤석열 지키기, 윤석열이 공수처다. 그렇잖아요. 지금 공수처의 의미가 뭐예요? 있죠. 검찰 개혁하자는 거고, 검찰 개혁 이퀄 정치적인 검찰 권력의 정치적 중립이고. 그러니까 좋아, 니네가 말한 공수처가 뭐야? 검찰 개혁이 뭐야? 그랬을 때 저기 검찰 수사 권력의 분산이다. 좋아해. 근데 경찰은 좀 나? 그럼 경찰에 들어있는 암세포들을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뽑을 건데? 하나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답이 없는. 그러니까 검찰 안에서 있는 것들을 지금 뽑자고요. 떡검이다, 무슨 거 개검이다 그랬으면 그래. 떡검, 개검 했던 애들 다 검찰 안에서 지금 다 칼질 할 테니까. 그러고서 니네들 지금 이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이 도적질 해 처먹은 애들 지금 냄새 심하게 나는 권력형 게이트에 냄새가 나는 너희들 이거 조사하자고 지금 하고 있잖아.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수처를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고 있죠. 왜요? 하도 주물러대고 지랄들을 하니까 못하게 하고 지들끼리 안 되니까 몇만 명씩 동원하라고 맨 탑에서 그걸로 꼭지를 누르고 신호를 주니 이게 무슨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 공수처는 안 돼. 그나마 윤석열이 하고 있으니까 야 도둑놈들 싹 밝혀내고 저 사람은 편해서 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만신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끝나고서 좋은 일 있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명찰 떼놓고 자기 부하 직원들하고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무슨
한국당도 진짜 멍청한 게 명제를 바로 만들고 자기네들 투쟁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걸 뭐 예. 개념화하고 철학화하고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선언문을 갖고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민생을 제대로 정상화시킬 건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우리가 뭐 저 국민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래서 뭐 니들 뭐 했는데 좀 그런 얘기 좀 안 나오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라도 저기 좀 명제를 정확하게 해가지고서 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지는 석양이 좀 깔끔하게 져야 되는데 당을 하면서 거의 완전히 이 지금 지지를 않고 못 지겠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가 그렇죠. 지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사람들 미쳐버리기 직전인데 예. 그래도 국민이 힘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지치지 말고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잘 버티셨는데 버텨서 여기 윤석열 검찰팀 거기를 잘 지지해야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부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 내일 좀 해보죠. 네, 예. 탄핵시킬 애들 예. 그거 작전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이 너무 많았네요. 맨날 예. 저기 소장님이 예. 엔딩 하셨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 네, 주말 감사합니다. 보내십시오. 네.